그쵸? 자, 여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여기서 다시 진행할게요. D랑 W를 만들었습니다. 등록을 해야죠. 확인. 그리고 저는 폭에 해당하는 여기 치수를 넣었으니까 확인해서 등록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생성을 하신 건지, 자, 이미 작성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떠서 문제를 겪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경위로든지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치수로 내가 새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거를 넣으려고 하는데, 얘를 골라서 넣으려고 하는데, 확인 눌렀을 때 이미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요건 뭐다? 아까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새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작성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럼 지워야 됩니까? 기존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이런 메시지가 뜨면 창을 닫으시고 여기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치수선 선택하시고요. 리버맨이 보면 레이블에 여기 선택, 셀렉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펼쳐보시면 등록이 되어 있죠? 이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작성이고요. 이미 있을 때는 선택지에서 골라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자, 잘 되셨으면은 테스트 해보셨나요? 자, 전체 저는 한 번만 잡겠습니다. D는 200으로 기본값 줄 거고요. 폭은 한 1000 정도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작동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새로운 거 하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만들고 있는 겁니까? 패밀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우리가 콘크리트 기둥, 보 이런 거 불러와서 막 복제해서 작업했죠? 불러왔는데 막 300 곱하기 뭐 450이었나요? 그런 리스트들이 있었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패밀리를 최초에 만들 때 유형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놓고요. 프로젝트에 가져다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도 마찬가지. 누군가 만들고 유형을 쭉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쓴 거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비어있죠? 그죠? 아무 유형도 없으면은 패밀리 이름 그대로 기본 유형이 생겨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저희는 바로 유형을 하나 잡아서 기본 유형을 만들어 놓고 가보겠습니다. 저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생성 버튼 눌러서 우리가 기본 유형을 잡아줄게요. 선택. 자, 우리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한글로 유형명을 잡을게요. 뭐가 좋을까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프레임이라고 하고 LOD 200 기본값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기본 프레임. 이것도 의도에 맞게 만드는 거고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만 하고 확인. 짠 누르면 자 기본값 낮은 수준의 프레임 LOD가 뭔지는 다음에 다른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기본 값을 넣습니다. 자, 요거는 로드 했을 때 프로젝트에서 열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간 값이고요. 나중에 복제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유형 복제하고 치수 변경하고 쓰겠죠. 우리가 기존에 모델링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패밀리 만들 때 설정하는 이 값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 참고용이에요. 그죠? 자, 확인 누르시면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형태를 잡아야 되는데 자, 연습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연습 한번 하고 실전 한번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작성 탭 가주십시오. 작성 탭. 작성 탭. 작성 탭 가시면 여기 뭔가 덩어리들 보이십니까? 양식 도구들 보이세요? 자, 이게 뭘까요?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지오메트리가 뭡니까? 형상을 만드는 도구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스켈레톤 얘기하면서 뭘 말씀드렸나요? 뼈대 말고 나머지는 살이다. 그죠? 살을 만들어서 뼈대에 붙이는 그 살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거부감이 있으시면 그냥 지오메트리 작성 도구라고 정의 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출은 라이노 할 때 많이 할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냥 두껍게 치는 거.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돌출이다. 보시면 되고요. 혼합 회전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수입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쓸 건데 경로를 정해서 그걸 따라서 작성되는 방식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정확한 거 없지만 천장 몰딩 집에 가시면은 이 천장과 벽 사이에 그 천장 몰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걸 모델링 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요? 천장 몰딩은 어떤 모델입니까? 어떤 형상입니까? 천장 라인을 따라서 같은 형태의 단면을 가지고 쭉 이어지는 3D 형태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단면이 특정 경로를 따라서 쭉 생성되는 형태는 수입으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거, 걸레바지. 걸레바지는 벽의 경로를 따라서 잘랐을 때 같은 단면이 쭉 둘러가는 형태다 라고 이해가 되시죠?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으로 그리면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디테일이 올라가면 다른 얘기가 되는데 LOD 200 정도에서는 자 어떻습니까? 이 프레임이 이런 경로를 따라서 탁 잘랐을 때 같은 단면이 연장되면서 형태가 나오는 게 프레임이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열어보면은 전체 두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스탑 있고 그 다음 뒷면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딱 잘라보면 같은 단면이 요렇게 둘러서 생성이 되죠. 이게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즘 디자인 도어들, 뭐 히든 도어도 있고 막 다양해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한 방에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너무 경우수가 많긴 한데 일단 기본형 도어 샘플을 만드는 거니까 수입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입은 경로가 필요하고요. 경로. 그리고 딱 잘랐을 때 단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 절단면. 두 가지로 모델링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죠. 자, 수입을 눌러줄게요. 수입. 자, 커서를 오래 기다리면 여기 잘 보십시오. 이렇게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경로를 그리고 프로파일을 입력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직접 해볼게요. 수입 누르시고요. 인면도 이동을 하겠습니다. 인면도 전면으로 이동할게요. 전면. 인면도 펼쳐서 전면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리버밀 도구를 주목해 주세요. 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경로 스케치가 있네요. 그죠? 경로 스케치 그리고 우리가 프로파일이라는 걸 나중에 그리게 될 텐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경로 스케치 선택.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 그려주시고 이렇게 선 그려볼게요. 연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귿자가 뒤집어진 형태로 이렇게 구속 이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경로를 그리시고 대충 문프레임처럼. 자, 다 되셨으면은 확인, 사이즈 상관없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경로가 완성이 됩니다.
핑크색 선은 편집 모드고요. 완성되면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스케치선이 나와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뭔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요거 3차원 뷰에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절단면의 기준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단면. 여기서 잘랐을 때 프로파일이 어떻게 형상이 잡힐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 여기 이 기준면을 여기나 여기 옮기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는 안 움직입니다. 언제 움직이느냐? 스케치 편집 모드로 갔을 때 얘가 이렇게 따라다녀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레빗의 특징입니다. 옮길 때는 편집 모드에서 옮기실 수가 있다. 자, 알아만 두시고 여러분들 이 상태죠? 전면에서 이 상태죠? 프로파일을 그려야 됩니다. 단면을 그려서 백을 돌려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를 선택하세요. 요거 활성화되는 이 애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프로파일 편집이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프로파일 편집을 선택하시면 자, 얘는 어떻습니까? 절단면입니다. 절단면. 절단 기준면 생각하십시오. 딱 죄송해요. 딱 쳤을 때 단면에 보는 건데 인면도에서는 이렇게 평행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릴 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평면뷰로 이동해야 됩니다. 평면뷰. 그게 뭡니까? 참조 레벨이죠. 그죠? 단면을 그려야 되니까 인면도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참조 레벨 평면 뷰 두 번째 거. 요거는 천장입니다. 우리랑 관련 없죠.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조 레벨 뷰를 뷰 열기 하시면 우리가 봤던 이 참조 레벨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여기 그리기 도구 활용해 가지고 이제 문 틀의 단면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일단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여기 십자가 잘 보시고 요렇게 그려볼게요. 사이즈 무시하십시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네모 그려주시고 자, 잘 보시면서 여기가 중심이니까 안쪽으로 붙어야지 우리 폭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겠죠. 자, 잘 되셨으면은 완료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하니까 뭔가 등록이 된 것처럼 모드가 바뀌죠. 자, 3D에서 보여드리면 지금은 수입 완성이 아니라요. 수입의 요소인 스케치선 그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모델링을 완성 버튼 한 번 더 체크 눌러주시면 짠! 이렇게 형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이 씁니다. 그냥 일반 라이너 모델링 할 때도 많이 써요. 이 경로가 스케치선으로 이루어진다. 몰딩, 걸레바지, 투겁, 여러 가지 건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설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많이 돼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 한 번 더 돌릴 건데 뭐가 중요합니까? 사이즈, 규격에 맞게 딱 가야 되죠? 자유 형상 아니죠? 우리가 설계한 프레임대로 딱 맞게 움직이도록 가야 됩니다. 얘가 살이라고 치면 어느 뼈대에 붙여야 될까요? 자, 여기 문의 폭에 이 경로가 딱 붙어야 됩니다. 우리 계곡을 붙인 것처럼. 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안 그렸지만 문의 높이에 맞게 경로가 딱 붙어야지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시고 마지막 이 프로파일도 자유 형상입니까? 아니죠. 문 프레임도 기성품마다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스케치선이 아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패밀리를 넣어서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가보시죠. 자, 지우겠습니다. 삭제. 자, 선택하고 삭제하고 전면으로 이동할게요. 전면.
항상 이거 제목 표시줄에 내가 어떤 파일을 보고 있는지 잘 인지하면서 가세요. 자, 전면으로 이동하시고 참조 평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높이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하나 잡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높이에 대한 근육, 매개 변수를 달아줘야지 뼈대가 움직이겠죠? 그죠? 초록색 라인 참고하시고 DI 누르셔가지고 거시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높이를 거실 때는 항상 명확한 기준으로 작도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참조 평면이고요. 또 하나는 탭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벨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겹치니까 헷갈리죠? 잘 보세요. 탭 하면은 활성화되는 형태가 달라지는데 자, 생김새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클릭하고 데이터를 보세요. 카테고리가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이걸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탭 누르면 아, 참조 평면을 선택했구나. 탭 누르면 아, 레벨을 선택했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높이를 제어하실 때는 레벨의 구속을 시키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간과하다가 나중에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탭 눌렀을 때 레벨의 표시에 해당하는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구속을 시작하고 걸고 치수를 그 다음에 여기 상단 치수 걸고 왼쪽에 딱 등록을 해서 얘를 높이 매개 변수로 활용해 볼게요. 다시요. 활성화된 거 보시고 클릭 해서 이렇게 치수를 넣겠습니다. 당연히 이 레벨 상단에 참조 평면은 붉은색으로 해주면 좋겠네요. 전체 확보에 대한 매개 변수. 자, 다 되셨으면은 바로 공유 매개 변수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작성 누르시고 공유 매개 변수 선택. 두 번째 뜨는 거는 리스트고요. 만들어진 리스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편집 버튼을 누르셔서 작성이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이죠. 한 번만 딱 등록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끌어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핑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작성 누르시고 이름은 마찬가지로 dr 그리고 프레임 그리고 높이니까 h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되나요? 자, 되셨으면은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눌러서 편집 끝내고요. 내가 필요한 거 높이 매개 변수를 고르시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유형으로 항상 그 골격 사이즈에 관련된 거는 유형으로 제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유형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높이가 지정이 됩니다. 테스트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패밀리 유형 버튼 누르셔가지고 H 방금 만든 거 있죠? 얘를 작게도 한번 해보고 500 크게도 한번 해보고 5000 시원시원하게 아, 잘 움직이네. 그럼 최종적으로 기본 문 높이 뭐 2100, 2200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기본 값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2200 주겠습니다. 이 숫자 똑같이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값을 넣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뼈대가 작성이 됐네요. 저장 한번 하시고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제 수입이라는 걸 가지고 형상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입을 하기 전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프레임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자, 이 단면에 우리가 찍찍찍찍 그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절 가능하게 변수화해서 등록해서 쓰는 것까지도 가셔야 사실은 좀 쓸만해집니다. 그게 바로 프로파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프로파일을 또 만들어서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수입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볼까요? 자, 따라하세요. 이 상태에서 파일 탭, 새로 작성, 그리고 패밀리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필요한 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딱 명확하죠?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를 선택해서 열기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일반 모델처럼 이렇게 십자가로 잘 나타나죠. 어떤 걸 그릴 거냐면요. 되게 단순한 형태의 프레임 단면, 이렇게 싱글 리베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도어 스탑이 딱 가 있는 얘 그릴 겁니다. 평면도 보면은 이런 형태 많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데 우선 기본형으로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롤백이 안 되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형태를 그릴 거면 우리가 어떻게 참조 평면을 그려야 될까요?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한다고 가정하고. 자, 우선은 생각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얘도 귀찮지만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동안 저는 이런 걸 합니다. 위계를 똑같이 주자. 지금 연습이니까 따라 하시고요. 저 선생님 좀 알겠어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하이 요소니까 너무 FM으로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 해서 빨간색, 회색, 오버헤드 제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그려봐야겠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좀 헷갈리나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지금은 상관없어요. 방향을 갖긴 하는데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십자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뭐게요? 이 십자가가 뭘까요? 프로파일의 중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십시오. 수입으로 경로를 이렇게 그리면 뭐가 생깁니까? 스케치선이 완성되면서 이렇게 프로파일이 나오죠? 여기 십자가가 뭡니까? 아까 프로파일 템플릿의 참조평면 십자가랑 같은 겁니다. 그죠? 중심이 여기고요. 우리가 그 스케치선 안쪽으로 두꺼워져야 되죠? 그래야 문폭 안쪽으로 프레임 두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요렇게 십자가를 생각해서 요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줘야지 딱 맞겠네. 여기 이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가면 돼요. 자, 그럼 참조 레벨로 돌아와서 이거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생각하시고요. 자, 참조 평면 선택하고 CS 이것도 유사 작성돼요. CS 하셔서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그리면 되겠구나.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하나 그리셨으면은 DI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EQ 전체 치수 걸고 해서 여기 중심으로 제어가 되게끔 걸겠습니다. 위아래 길이를 따로 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응용이라서 일단 쉽게 갈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참조평면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여기 아래쪽 가운데에 하나 그리시고 얘는 서브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하셔서 이렇게 안쪽에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계획은 이겁니다. 자, 요렇게 짠 가서 요렇게 된 프로파일을 그리기 위해서 뼈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 봤을 때 A, B라고 할게요. A는 딱 문 패널이 프레임에 딱 걸리도록 하는 도어 스탑 두 폭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뭐 오차가 미세하게 있겠지만 문 패널, 도어 리프라고 하는 거의 두께가 되겠죠. 그래야 저기에 딱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DI 하셔가지고 자, 우선 여기 전체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도어 스탑에 해당하는 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리베이트라는 용칭을 쓰는데 여기 홈, 리베이트는 홈입니다. 홈에 관한 폭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 두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도어 스탑도 내가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HSY 외연화지문 프레임 말고요. 프레임 안에 프로파일 하셔도 되고 뭐가 좋을까? 프로파일이라고 가겠습니다. 프로파일.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바꿔서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어떤 거의 프로파일인데 이건 기본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나중에 누가 봐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프로파일 패밀리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살을 만들기 전에 뼈대에 대한 이 매개 변수들을 정의를 해야겠죠. 하나씩 가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큰 거, 왼쪽에 큰 거 잡을게요. 얘를 선택하고 새로 작성. 자, 누르고요. 공유 매개 변수 체크하고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부터 공유 매개 변수의 매력이 탄생합니다. 새로 만들까요? 프로파일의 두께 뭐 이런 걸 만들까요? 굳이요? 그죠? 이건 뭡니까? 프로파일의 두께는 프레임 두께랑 같습니다. 그죠? 그쵸?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우린 뭘 하면 됩니까? 프레임 두께 그냥 클릭해서 확인 끝입니다. 폭 잡아볼까요? 요거는 없긴 하지만 요거는 없네요. 요걸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골라 쓰는 개념으로 갑니다. 앞으로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선택. 위에 거 선택하시고 새로 작성. 요거는 아마 없죠. 그죠? 선택하고 프레임 폭은 우리가 전체를 건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편집 누르고요. 새로 작성합니다. 자, 제가 하나 언급드릴 게 있는데요. 매개변수 이름 적기 되게 애매하다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영문으로 특히나 찾는 게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봐두시면 좋은데 아마 현장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은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문에도 문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자, 프레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가로에 해당하는 거를 잼이라고도 합니다. 잠이라고도 하고요. JAMB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패널, 리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레드 홀드, 발판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네이밍이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 그죠? 잠, 그 다음에 그 시공오차 부분을 가려주는 마감인 케이싱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해요. 자, 이런 걸 참고해서 실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뭔가 키워드를 잡고 그걸 매개 변수화하고 이렇게 실제로는 하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jam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 가지고 그 폭을 정의해 볼게요. 자, 그럼 특성에 똑같이 dr 코드 그리고 얘는 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결국엔 프레임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JAMB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잡으실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도어인데 프레임이고요. jam 부분의 폭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길이니까 그대로 확인, 그 다음에 등록 고르시고 확인하시고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럼 딱 패밀리를 까봤을 때 아, 여기는 그 잼 부분의 폭이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명명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요 두 개 잡아볼게요. 두 개. 자, 얘 먼저 선택할게요. 위쪽 거 선택하시고 밥 먹을 때 다 됐어요. 힘내세요. 자, 매개변수 작성 버튼 누르시고 공유 매개변수 선택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새로 편집 누르신 다음에 작성하셔서 혹시 조금 빠릅니까? 제가 가늠이 안 되긴 하네요. 속도가. 자, 새로 작성 버튼 눌러가지고 이름을 주는데 마찬가지겠죠? 도어 그 다음에 프레임 이고 여기는 도어 스탑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겠습니다. 그림에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칭을 해서 가겠습니다. 자, 도어 스탑 주기는 뭐 좀 약어 주기가 좀 애매해가지고요.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유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탑 이렇게 할게요. 지금 순서를 좀 바꿨는데 도어 스탑이 먼저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순서를 폭이라고 하는 프레임 폭이라고 하는 거를 위계를 먼저 주고 그 하위 요소로 언더바 도어 스탑 그리고 하위 요소로 언더바 잼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하겠습니다. 갑자기 바꿔서 정말 당황스럽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도어 스탑 이게 나을 것 같아요. W하고 잼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잡고요. 요거는 카멜 케이스로 좀 애매하면 이렇게 DOR 대문자 S, TOP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할게요. 자, 확인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자유인데 저희는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상세 정보가 뒤에 이런 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얘 바꿀게요. 잘 됐습니다. 삭제하는 것도 좀 배워볼게요. 자, 얘도 규칙을 이름을 바꾸고 싶다. 공유 매개변수 이름을 바꿀 때는 패밀리 유형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시죠? 요거 얘를 선택하시고 연필로 편집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 내용인데 잘 됐습니다. 자, 연필 버튼 눌러서 얘에 대한 정보를 편집하는 거죠. 그죠? 선택 누르시고요. 그리고 또 편집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JMW 만약에 규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코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해킹해가지고 막 편집 그 정도까지 안 갈 거면은 주어진 기능은 지우고 다시 삭제하고 확인하고 새로 작성하셔서 DR 프레임인데 그 중에 W 폭이고요. 그 다음에 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편집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리스트는 이름순 정렬이라 가지고요. 이런 패턴을 가집니다. 상위 어떤 코드를 하고 하위 어떤 코드를 하냐에 따라서 좀 규칙이 그죠? W끼리 가까이 있게 되고 그런 규칙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잼 바꾸고 확인, 잼 고르고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 누르시면 자, 적용까지 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교훈은 뭐냐면요, 한 번 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짤 때, 그죠? 성가시죠, 그죠? 그래서 뭔가 팀 프로젝트 하거나 공동 작업할 때는 이제 PM 입회하에 이걸 어떻게 할지 딱 잡고 갑니다. 부득이 할 경우는 지우고 다시 등록 정정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하고 저희 식사로 갈까요? 요거 하고 자 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새로 작성. 우와, 이거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여러분. 적응할 때까지. 공유 매개변수 선택 누르시고 편집 한 번 더 가시고 자, 예상이 되십니까? 요거 똑같이 쓰면 좋겠죠? 똑같이, 그죠? 정렬되니까 dr 프레임 폭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리베이트라는 표현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위에 것도 혹시 보시라고 이렇게 갑니다. 아, 선생님 한글로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항상 발견되고 실무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상사한테 혼난다고 합니다.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회사 규칙, 회사의 방식에 맞게 적응을 해야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슈 기억하셔가지고 고려해야겠네. 회사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들고 확인. 오타나면 안 되겠죠.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잘 보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잘 고르고요. 확인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유형으로 확인 가겠습니다. 하면은 필요한 매개변수 다 그렸어요. 컨트롤 S. 계속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빅스비가 제가 수업 멈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줬네요. 땡큐. 자, 작성 탭에 가서 살만 딱 붙이고 끝납시다. 우리가 필요한 살은 이 프로파일 선이죠. 나중에 핑크색 선처럼 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성 탭 가시면 얘는 프로파일 템플릿이기 때문에 작성 수입 이런 거 없습니다. 선밖에 없어요. 프로파일이라서.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긴 걸 그려야 되죠? 우리 바닥 그릴 때 생각나십니까? 선 도구 선택하셔서 체인 켜져 있는 상태에서요. 찍 이렇게 대충 형태 잡으시고 정렬 그냥 정렬이 아니라 붙이고 구속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왼쪽부터 갑니다. 이거하고 반모로 갈게요. 자, 선택하고 참조평면 선택, 선 선택, 구속, 참조평면, 선 선택, 구속, 참조평면, 선 선택, 구속, 참조평면, 선 선택. 실수로 ESC 누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시 참조평면, 그리고 선 선택하면 자물쇠가 나옵니다. 꼼꼼히 잠궈 주셔야 작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자, 템 누르고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위치가 잡히고요. 구속시킨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셔도 몇 개가 구속됐는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되셨으면 저장. 이번에는 빅스비가 더 해라고 말 안 하네요. 자, 더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로드하고 닫기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저장하고요. 우선 수업 끊겠습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로드하시고 수입 그리셔서 이 프로파일을 불러와서 한번 해보는 거 도전해 보십시오. 잘 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나머지 분들은 저희 식사하고 다음 시간에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시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